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먹던 67세 김모 씨. 3개월 만에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포도 한 송이를 먹던 63세 이모 씨. 6개월 후 중성지방이 정상의 2배로 올랐습니다. 과일은 건강식품이라고 믿고 열심히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지금부터 병원에서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60대 이후 과일 섭취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 젊게 만드는 과일 선택법을 완벽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에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꼭 남겨주세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어디든 여러분의 건강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건강식품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과일이 모든 연령대에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60대를 기점으로 우리 몸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변화, 인슐린 민감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당분을 섭취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즉시 분비되어 혈당을 정상 수준으로 낮춥니다. 하지만 60대부터는 같은 양의 당을 먹어도 인슐린 반응이 느려지고 혈당이 더 높게 더 오래 올라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2023년 대한당뇨병학회 발표에 따르면 60대의 평균 인슐린 민감도는 30대의 약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같은 과일을 먹어도 혈당 상승폭이 40% 이상 크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변화, 혈관 탄력이 감소합니다. 20대의 혈관은 새 고무줄처럼 탱탱하고 유연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감소하고 혈관벽이 딱딱해집니다. 이를 동맥경화라고 부릅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내벽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이곳에 염증이 발생합니다. 이 염증이 반복되면 혈관이 더욱 좁아지고 막히게 됩니다. 세 번째 변화, 기초 대사량이 감소합니다. 60대의 기초 대사량은 30대의 약 70-80% 수준입니다. 같은 칼로리를 섭취해도 소비하는 속도가 느려 남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축적되기 쉽습니다. 특히 과당은 간에서 직접 대사되어 지방으로 전환되는데 대사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당을 많이 섭취하면 지방간과 내장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변화, 만성 염증 상태가 됩니다. 60대 이후에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염증성 노화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에서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발생하면 염증이 더욱 악화됩니다. 이 네 가지 변화 때문에 60대 이전에는 안전했던 과일도 60대 이후에는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5세 박모 씨는 건강에 관심이 많아 매일 규칙적으로 과일을 섭취했습니다. 아침에는 바나나 2개, 점심 후에는 수박 1접시, 저녁에는 포도 1송이, 주말에는 망고를 즐겨 먹었습니다. 모두 건강에 좋다는 과일들이었습니다. 박모 씨는 자신이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건강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공복혈당 118에서 142로 상승, 당화혈색소 5.9에서 6.7로 상승, 중성지방 145에서 213으로 상승,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박모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했고 과일도 열심히 먹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바로 과일 선택과 섭취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냉장고에 어떤 과일이 있습니까? 이제부터 60대 이후 주의해야 할 과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1인당 연간 바나나 소비량은 약 7.2kg 입니다. 왜 바나나를 많이 먹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껍질만 벗기면 되니까 편리합니다. 아침에 시간이 없을 때 바나나 하나면 끼니를 때울 수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바나나의 영양 성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가 보입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1개, 약
118g에는 다음이 들어 있습니다. 탄수화물 27g, 당분 14g, 식이섬유 3.1g, 혈당지수 51에서 55.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밥 반 공기가 탄수화물 약 30g입니다. 바나나 한 개는 밥 반 공기에 가까운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나나가 익을수록 당도가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초록색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화가 천천히 되어 혈당을 완만하게 올립니다. 하지만 바나나가 익으면서 노랗게 그리고 검은 반점이 생기면서 전분이 당으로 변환됩니다. 완전히 익은 바나나, 즉 검은 반점이 많은 바나나의 당도는 초록색 바나나보다 약 30-40% 더 높습니다. 우리는 어떤 바나나를 선호할까요? 대부분 노랗고 검은 반점이 있는 달콤한 바나나를 좋아합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2021년 당뇨병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겠습니다. 당뇨 전 단계 환자 1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A그룹은 12주 동안 매일 완숙 바나나 한 개를 섭취했습니다. B그룹은 바나나를 먹지 않았습니다. 12주 후 결과 A그룹의 공복 혈당은 평균 7.8mg/dL 상승했습니다. 당화 혈색소도 0.3% 상승했습니다. 체중도 평균 1.2kg 증가했습니다. 반면 B그룹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바나나의 또 다른 문제는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나나는 부드럽고 소화가 빠릅니다. 아침에 바나나 2개를 먹으면 1시간도 안 되어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그러면 또 간식을 찾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루 총 칼로리 섭취량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됩니다. 첫째, 하루 반 개에서 1개로 제한합니다. 2개 이상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둘째, 절대 공복에 바나나만 먹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음식과 함께 먹습니다.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가 완만해집니다. 예를 들어 그릭 요거트와 함께 또는 아몬드 5개와 함께 먹습니다. 셋째, 너무 익은 바나나는 피합니다. 노란색이 돼 검은 반점이 적은 바나나를 선택합니다. 넷째, 바나나는 아침보다는 점심 식사 후에 먹습니다. 점심 후에는 활동량이 많아 당을 소비하기 쉽습니다. 다섯째, 바나나 우유, 바나나 스무디는 피합니다. 액체 형태는 당 흡수가 더 빠릅니다. 여섯째, 운동 직후에는 바나나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이 당을 빠르게 흡수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나는 편리한 과일이지만 60대 이후에는 신중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다음은 열대 과일입니다. 특히 망고와 파인애플입니다. 요즘 대형 마트에 가면 열대 과일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망고, 파인애플, 용과, 패션 프루트 등 다양한 열대 과일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망고입니다. 망고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특히 태국산 망고, 필리핀 망고는 당도가 매우 높습니다. 망고 한 개 약 200g의 영양 성분을 보겠습니다. 탄수화물 50g, 당분 45g, 칼로리 150kcal, 혈당 지수 51에서 60, 당분 45g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각설탕 한 개가 약 4g입니다. 망고 한 개는 각설탕 11개를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더 큰 문제는 망고의 과당이 특히 많다는 점입니다. 당은 크게 포도당과 과당으로 나뉩니다. 포도당은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대사됩니다. 간에 과당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간은 이를 지방으로 전환하여 저장합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지방간이 발생합니다. 또한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갑니다. 2022년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겠습니다. 과체중인 성인 85명을 대상으로 8주간 실험했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망고 반 개를 먹었고 다른 그룹은 먹지 않았습니다. 8주 후 망고를 먹은 그룹의 간 지방 함량이 평균 18% 증가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도 평균 24mg/dL 상승했습니다. 망고의 또 다른 함정은 먹기 쉽다는 점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해서 한 조각 먹으면 계속 손이 갑니다. 한 개를 다 먹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날 하루 혈당은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급격히 올라갔다가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서 다시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런 혈당 변동은 혈관에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파인애플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파인애플 한 컵 약
165g에는 당분 16g이 들어 있습니다. 혈당 지수는 59입니다. 망고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파인애플의 문제는 산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위산 역류가 있거나 위가 민감한 사람은 파인애플을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특히 통조림 파인애플은 더 위험합니다. 통조림 파인애플은 시럽에 절여져 있어 당분이 추가로 들어 있습니다. 생 파인애플보다 당 함량이 2배 이상 높을 수 있습니다. 열대 과일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섭취 빈도와 양을 엄격히 조절해야 합니다. 첫째,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먹습니다. 매일 먹는 과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둘째, 양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망고는 손바닥 크기 이하, 파인애플은 3-4조각만 먹습니다. 셋째, 절대 주스로 만들어 먹지 않습니다. 섬유질이 제거되고 당만 남아 혈당 상승이 더 빠릅니다. 넷째, 반드시 식사 직후에만 먹습니다. 공복에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다섯째, 통조림이나 가공 제품은 피합니다. 반드시 신선한 생과일로만 먹습니다. 열대 과일은 특별한 날에 특별한 간식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한국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명절에 선물로도 많이 주고받습니다. 특히 샤인머스켓, 거봉 같은 고급 포도가 인기입니다. 하지만 포도는 당분이 매우 농축된 과일입니다. 포도 한 송이 약 100g, 대략 15에서 20알에는 당분 16에서 18g이 들어 있습니다. 혈당 지수는 59입니다. 문제는 포도 한 알이 작다는 점입니다. 한 알씩 먹다 보면 얼마나 먹었는지 모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의식적으로 한 송이를 다 먹게 됩니다. 한 송이가 300g이라면 당분 섭취량은 50g을 넘습니다. 이는 콜라 한 캔에 들어있는 당보다 많은 양입니다. 특히 샤인머스켓은 당도가 18도에서 20도에 달합니다. 일반 포도보다 훨씬 답니다. 가격도 비싸서 아까워서 더 많이 먹게 되는 역설이 있습니다. 건포도는 더욱 위험합니다. 포도를 말리면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농축됩니다. 건포도의 당 농도는 생포도의 약 4배입니다. 건포도 한 줌은 생포도 2-3송이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포도를 건강 간식으로 생각하고 아침 시리얼에 넣거나 샐러드에 뿌립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건포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을 즙으로 만들면 섬유질이 제거되고 당만 농축됩니다. 포도즙 한 잔은 생포도 여러 송이를 압축한 것입니다. 흡수 속도도 빨라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포도를 먹고 싶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하루에 10에서 15알만 먹습니다. 송이째 앞에 두지 말고 미리 개수를 세어 접시에 담아둡니다. 둘째, 껍질째 먹습니다. 포도 껍질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양을 조절한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셋째, 반드시 식사 후에만 먹습니다. 공복에 포도를 먹으면 혈당이 급등합니다. 넷째, 천천히 한 알씩 씹어 먹습니다. 빨리 먹으면 더 많이 먹게 됩니다. 다섯째, 일주일에 2-3번까지만 먹습니다. 매일 먹는 것은 피합니다. 여섯째, 건포도, 포도즙, 포도잼은 완전히 끊습니다. 다음은 수박입니다. 여름이 되면 시원한 수박을 찾게 됩니다. 더운 날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수박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수박은 수분 함량이 92%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당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착각입니다. 수박 한 컵, 약 154g에는 당분 9g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다른 과일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혈당 지수입니다. 수박의 혈당 지수는 72에서 80입니다. 이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혈당 지수가 70 이상이면 고혈당 지수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왜 수박의 혈당 지수가 높을까요? 수박의 당은 주로 과당과 포도당이며 섬유질 함량이 낮아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박은 먹기가 너무 쉽습니다. 수분이 많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한 조각이 보통 200에서 300g인데 맛있어서 2-3조각을 금방 먹게 됩니다. 그러면 당 섭취량이 20에서 30g에 이릅니다. 게다가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므로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수박을 먹는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하루에 작은 조각 한두 개까지만 먹습니다. 총 100에서 150g을 넘지 않습니다. 둘째, 점심 식사 후에 먹습니다. 저녁이나 밤에는 피합니다. 셋째, 자기 전 3시간 이내에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수박을 먹고 자면 혈당이 급등했다가 떨어지면서 수면의 질이 나빠집니다. 넷째, 수박 주스는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다섯째, 수박 화채처럼 설탕을 추가하는 요리는 피합니다. 지금까지 주의해야 할 과일 4가지, 바나나, 망고와 파인애플,
포도, 수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일들을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양과 빈도를 엄격히 조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라는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설명한 과일 중 자주 드시는 것이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좋은 소식입니다. 60대 이후 혈관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는 과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과학적 연구로 효과가 입증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베리류, 특히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작지만 매우 강력한 과일입니다. 슈퍼푸드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것이 아닙니다. 블루베리 한 컵 약 148g의 영양 성분을 보겠습니다. 당분 15g, 칼로리 84kcal, 혈당 지수 53, 식이섬유 3.6g, 바나나보다 당분이 적고 혈당 지수도 낮습니다. 하지만 블루베리의 진짜 가치는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성분에 있습니다. 바로 안토시아닌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의 파란색을 만드는 색소 성분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색소가 아닙니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자 혈관 보호 물질입니다. 안토시아닌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첫째,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합니다. 혈관의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내피세포는 혈관 건강이 핵심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이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둘째, 혈관의 탄력성을 증가시킵니다. 늙은 고무줄처럼 딱딱해진 혈관이 다시 유연해집니다. 이를 통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셋째, 염증을 억제합니다. 혈관 염증은 동맥경화의 시작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막습니다. 넷째,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습니다. 콜레스테롤 자체보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더 위험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이 산화 과정을 차단합니다.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18년간 93,600명을 추적 조사한 대규모 연구입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일주일에 블루베리를 3번 이상 섭취한 그룹은 거의 먹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32% 감소했습니다. 심근경색 위험은 26% 감소했습니다. 32% 감소. 이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많은 약물도 이 정도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연구를 보겠습니다. 2015년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고혈압 환자 48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8주 동안 매일 블루베리 한 컵을 먹었고 다른 그룹은 먹지 않았습니다. 8주 후 블루베리를 먹은 그룹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5.1mm 수은주 감소했습니다. 이완기 혈압은 평균 2.7mm 수은주 감소했습니다. 혈관 탄력성도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블루베리의 또 다른 장점은 당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블루베리의 당도는 10% 정도입니다. 앞서 설명한 망고 15%, 포도 18%에 비하면 훨씬 낮습니다. 혈당 지수도 53으로 중간 수준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사람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일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어떨까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가 거의 동일합니다. 오히려 연구에 따르면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파괴되어 안토시아닌이 더 쉽게 추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사다가 냉동실에 보관하면 1년 내내 먹을 수 있습니다. 가격도 생 블루베리보다 저렴합니다. 블루베리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째, 하루 반 컵에서 한 컵을 목표로 합니다. 75에서 150g입니다. 둘째, 아침 식사에 추가합니다. 요거트에 섞어 먹거나 오트밀에 올려 먹습니다. 셋째, 그냥 생으로 간식처럼 먹어도 좋습니다. 한 알씩 천천히 먹으면 더 좋습니다. 넷째, 스무디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단, 설탕은 절대 넣지 않습니다. 그릭 요거트, 아몬드 우유와 함께 갈면 맛있고 건강한 스무디가 됩니다. 다섯째, 매일 먹어도 됩니다. 블루베리는 매일 먹어도 안전한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외에 다른 베리류도 좋습니다. 딸기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중간 크기 딸기 7개면 하루 비타민C 권장량을 충족합니다. 하루 7에서 1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라즈베리는 섬유질이 가장 많습니다. 한 컵에 8g의 섬유질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반 컵 정도가 좋습니다. 블랙베리도 항산화 효과가
효과가 뛰어납니다. 하루 반 컵 정도 먹으면 됩니다. 베리류의 공통된 장점은 당도가 낮으면서 영양소는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60대 이후 가장 이상적인 과일군입니다. 지금부터 매일 블루베리를 드십시오. 6개월 후 혈관 나이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추천 과일은 사과입니다.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 영국 속담입니다. 이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사과는 과일의 왕입니다. 가장 균형 잡힌 영양소를 가진 과일입니다. 중간 크기 사과 한 개, 약 182g의 영양 성분을 보겠습니다. 당분 19g, 칼로리 95kcal, 혈당 지수 36, 식이섬유 4.4g. 주목할 점은 혈당 지수 36입니다. 이는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바나나 55, 수박 80에 비하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사과의 혈당 지수가 이렇게 낮을까요? 섬유질 때문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펙틴은 젤 형태로 변해 위장에서 당이 흡수를 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사과의 핵심 성분은 케르세틴입니다. 케르세틴은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으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특히 혈관 건강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케르세틴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첫째, 혈관 염증을 억제합니다. 염증은 동맥 경화의 시작점입니다. 케르세틴은 염증성 사이토카이닌 IL-6 TNF-알파2 생성을 감소시킵니다. 둘째,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합니다. 내피세포의 기능이 좋아지면 혈관이 적절히 확장되고 수축됩니다. 이는 혈압 조절에 핵심적입니다. 셋째,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 혈관벽에 쌓여 플라크를 형성합니다. 케르세틴은 이 산화 과정을 차단합니다. 넷째, 혈소판 응집을 억제합니다. 혈소판이 과도하게 뭉치면 혈전이 생깁니다. 케르세틴은 혈소판이 적절히 기능하도록 조절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입니다. 중년 성인 51명을 대상으로 4주간 실험했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사과 한 개를 먹었고 다른 그룹은 먹지 않았습니다. 4주 후 사과를 먹은 그룹의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23% 감소했습니다. 단 4주 만의 말입니다. 혈중 C 반응성 단백질, 즉 염증 지표도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를 보겠습니다. 2020년 영국 의학 저널에 발표된 메타 분석입니다. 9개의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하루 사과 한 개 이상을 먹는 사람들은 거의 먹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28% 낮았습니다. 펙틴의 추가 효과도 있습니다. 펙틴은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체외로 배출시킵니다. 따라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또한 펙틴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전신 염증이 감소하고 이는 혈관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사과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째, 하루 한 개에서 2개를 먹습니다. 중간 크기 기준입니다. 둘째, 반드시 껍질째 먹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케르세틴의 약 80%가 껍질에 들어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면 사과의 가장 중요한 성분을 버리는 것입니다. 셋째, 식사 30분 전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펙틴이 위에서 팽창하여 포만감을 주고 식사 시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넷째, 천천히 씹어서 먹습니다. 사과를 씹는 행위 자체가 구강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주스로 만들지 않습니다. 사과 주스는 섬유질이 제거되어 효과가 크게 감소합니다. 꼭 통째로 먹어야 합니다. 여섯째, 매일 먹어도 됩니다. 사과는 매일 먹기에 가장 이상적인 과일입니다. 사과를 선택할 때 팁을 드리겠습니다. 품종별로 영양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후지, 홍옥 같은 붉은 품종이 항산화 성분이 더 많습니다. 초록 사과인 그레니 스미스도 좋습니다. 너무 크고 단 품종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오리 같은 일부 품종은 당도가 높게 개량된 것입니다. 유기농 사과가 좋지만 가격 부담이 있다면 일반 사과도 괜찮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드시면 됩니다. 베이킹 소다를 푼물에 담갔다가 씻으면 더 좋습니다. 사과는 상온에 보관하면 일주일, 냉장 보관하면 한 달 이상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사과 한 개의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세 번째 추천 과일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과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식물학적으로 토마토는 과일입니다. 씨가 있고 열매 맺는 식물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토마토가 빨개지면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 이탈리아 속담입니다. 이 말도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토마토의 영양 성분을 보겠습니다. 중간 크기 토마토 한 개, 약
123g에는 당분 3.2g만 들어 있습니다. 칼로리는 22kcal에 불과합니다. 혈당 지수는 38입니다. 당도가 매우 낮고 칼로리도 낮습니다. 혈당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과일입니다. 토마토의 핵심 성분은 라이코펜입니다. 라이코펜은 토마토의 빨간색을 만드는 카로티노이드 색소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색소가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라이코펜의 항산화 능력은 베타카로틴보다 2배, 비타민 E보다 10배 강합니다. 라이코펜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첫째,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뇌졸중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혈전입니다.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허혈성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라이코펜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여 혈전 형성을 막습니다. 둘째,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방지합니다. 산화된 LDL은 혈관벽에 쌓여 플라크를 만듭니다. 라이코펜은 이 산화 과정을 차단합니다. 셋째, 혈관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만성 염증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동맥 경화를 촉진합니다. 라이코펜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넷째, 혈압을 낮춥니다. 라이코펜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하여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춥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핀란드에서 12년간 1031명의 남성을 추적 조사한 대규모 연구입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중 라이코펜 수치가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55% 감소했습니다. 특히 허혈성 뇌졸중, 즉 혈전에 의한 뇌졸중 위험은 59%나 감소했습니다. 55% 감소. 이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보다 효과적인 약물을 찾기 어렵습니다. 토마토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칼륨입니다. 토마토 한 개에는 약 29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춥니다. 한국 사람들은 국, 찌개, 김치 등으로 나트륨을 많이 섭취합니다.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WHO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이 때문에 고혈압 환자가 많습니다. 토마토의 칼륨이 이 과잉 나트륨을 배출시켜 주므로 혈압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토마토는 익혀 먹으면 더 좋습니다.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는 생으로 먹는 것이 영양소 손실이 적습니다. 하지만 토마토는 예외입니다. 토마토를 가열하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라이코펜이 더 쉽게 방출됩니다. 또한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므로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체내 흡수율이 4배까지 증가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생토마토보다 토마토 소스, 토마토 페이스트의 라이코펜 생체 이용률이 3에서 4배 높습니다. 토마토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째, 하루 1개에서 2개를 먹습니다. 중간 크기 토마토 기준입니다. 둘째, 방울토마토로 먹어도 좋습니다. 하루 10에서 15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요리해서 먹습니다. 토마토 소스, 토마토 스튜, 토마토 찌개가 생토마토보다 효과적입니다. 넷째, 기름과 함께 먹습니다. 계란 토마토 볶음이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약간 두르고 토마토를 볶아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다섯째, 매일 먹어도 됩니다. 토마토는 당도가 낮아 매일 먹기에 가장 안전한 과일입니다. 여섯째, 아침에 토마토 계란 볶음, 점심에 토마토 소스 파스타, 저녁에 토마토 샐러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 주스는 어떨까요? 괜찮습니다. 다른 과일 주스와 달리 토마토 주스는 당도가 낮습니다. 다만 시판 제품은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된 경우가 많으니 성분표를 확인하십시오. 가능하면 직접 갈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토마토 선택과 보관 팁을 드리겠습니다. 완숙 토마토가 라이코펜이 더 많습니다. 빨갛게 익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토마토는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하면 맛과 영양소가 감소합니다. 완숙 토마토를 실온에 두면 2-3일, 약간 덜 익은 것은 일주일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혈전을 막아주는 자연의 혈액 청소부입니다. 매일 토마토 1개의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네 번째 추천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를 과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소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보카도는 식물학적으로 열매, 즉 과일입니다. 아보카도는 매우 특별한 과일입니다. 과일인데 당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아보카도 반 개, 약 100g에
과일의 영양 성분을 보겠습니다. 당분 0.7g, 지방 15g, 식이섬유 7g, 칼로리 160kcal, 혈당지수 15, 당분 0.7g, 사과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혈당지수 15는 거의 모든 식품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아보카도는 당뇨 환자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과일입니다. 그렇다면 아보카도의 15g 지방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지방이 아보카도의 핵심 가치입니다. 아보카도의 지방은 단일 불포화지방산입니다.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건강한 지방입니다. 단일 불포화지방산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첫째,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춥니다. 동시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높입니다. 이는 혈관 건강에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둘째, 혈관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아보카도에는 베타 시토스테롤이라는 식물성 스테롤이 들어있어 염증을 억제합니다. 셋째, 혈압을 낮춥니다. 아보카도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바나나의 2배입니다. 아보카도 반 개에 약 485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넷째,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지방과 섬유질이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 6개월간 실시한 연구입니다. 과체중이고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성인 45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아보카도 1개를 먹었고 다른 그룹은 먹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6개월 후 아보카도를 먹은 그룹의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13.5mg/dL 감소했습니다. 특히 작고 밀도 높은 LDL 입자, 즉 가장 위험한 형태의 LDL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했습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1% 감소한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를 보겠습니다. 2020년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제2형 당뇨 환자 31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실험했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아보카도 반 개를 먹었고 다른 그룹은 같은 칼로리의 탄수화물 간식을 먹었습니다. 12주 후 아보카도 그룹의 공복 혈당이 평균 8mg/dL 감소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되었습니다. 반면 탄수화물 간식 그룹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아보카도는 또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건강한 지방과 풍부한 섬유질 덕분입니다. 과식을 예방하고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째, 하루 반 개에서 1개가 적당합니다. 칼로리가 높으므로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둘째, 아침 샐러드에 반 개 정도 썰어 넣습니다. 채소와 함께 먹으면 영양소 흡수가 더 좋아집니다. 셋째, 으깨서 토스트에 발라 먹습니다. 통곡물 빵과 함께 먹으면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넷째, 아보카도 스무디를 만듭니다. 아보카도, 저지방 우유 또는 아몬드 우유, 약간의 꿀을 넣고 갈면 부드럽고 고소한 스무디가 됩니다. 다섯째, 매일 먹어도 됩니다. 양만 조절하면 매일 먹기 좋은 과일입니다. 아보카도를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살짝 눌렀을 때 약간 들어가는 것이 잘 익은 것입니다. 너무 딱딱하면 덜 익은 것이고 너무 무르면 과숙한 것입니다. 덜 익은 아보카도는 실온에 2-3일 두면 익습니다.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두면 더 빨리 익습니다. 잘 익은 아보카도는 냉장 보관하면 2-3일 더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습니다. 한 개에 약 250kcal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루 1개를 넘기지 마십시오. 와파린 같은 혈액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K가 많아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과일인데 당 걱정이 없는 기적의 과일입니다. 매일 아보카도 반 개의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을 20대처럼 튼튼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적극 추천하는 과일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 이 4가지를 매일 드십시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완벽한 하루 과일 섭취 플랜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 사과 1개를 껍질째 먹습니다. 천천히 씹어서 먹습니다. 팩틴이 위에서 팽창하여 포만감을 주고
식사 시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아침 식사 중 방울토마토 5에서 7개를 곁들입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계란과 함께 볶아 먹습니다. 아침 식사 중 아보카도 반 개를 샐러드에 넣거나 토스트에 발라 먹습니다. 아침 식사 후 블루베리 반 컵을 요거트에 섞어 먹습니다. 또는 그냥 생으로 먹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좋습니다. 점심 식사 후 딸기 5에서 6개 또는 키위 1개를 디저트로 먹습니다. 저녁 식사 중 토마토 1개를 요리에 포함시킵니다. 토마토 소스 파스타, 토마토 스튜, 토마토 샐러드 등 이렇게만 하면 하루에 4가지 기적의 과일을 모두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이 확실히 개선될 것입니다. 과일 섭취 황금 규칙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규칙 1. 공복에 당도 높은 과일을 먹지 않습니다. 바나나, 망고, 포도, 수박 같은 당도 높은 과일을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급등합니다.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2-3시간 후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예외는 사과와 토마토입니다. 이 두 과일은 혈당 지수가 낮아 공복에 먹어도 안전합니다. 규칙 2. 과일은 항상 식사와 함께 또는 직후에 먹습니다. 단백질, 지방, 섬유질과 함께 먹으면 당의 흡수 속도가 느려집니다.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좋은 조합의 예를 들겠습니다. 사과와 아몬드, 블루베리와 그릭 요거트, 바나나 반개와 땅콩버터, 딸기와 치즈. 규칙 3. 과일을 주스로 만들지 않습니다. 주스는 섬유질이 파괴되고 당만 남습니다. 흡수가 빨라 혈당이 급등합니다. 꼭 통째로 씹어서 먹어야 합니다. 예외는 토마토 주스입니다. 토마토는 당도가 낮고 오히려 라이코펜이 농축되어 있어 괜찮습니다. 단, 설탕이나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선택합니다. 규칙 4. 과일도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도 과다 섭취하면 문제가 됩니다. 하루 총 과일 섭취량은 200에서 3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3회로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당도 높은 과일은 더 적게 먹어야 합니다. 바나나는 반 개에서 1개, 포도는 15알, 망고는 한 달에 한두 번만. 규칙 5. 저녁 8시 이후에는 과일을 먹지 않습니다. 특히 당도 높은 과일은 수면 중 혈당 조절을 방해합니다.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토마토를 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 외의 과일은 저녁 8시 전에 먹기를 마칩니다. 이 5가지 규칙만 지켜도 과일로 인한 혈당 문제를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배운 내용 중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바나나 대신 사과로 바꾸기, 포도 대신 블루베리로 바꾸기, 아침 과일을 식사 30분 전으로 옮기기, 저녁 8시 이후 과일 끊기. 이 중 딱 하나만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일주일 후 또 하나를 추가하십시오. 6개월 후 여러분의 혈관 나이는 10년 젊어져 있을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분들,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모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다짐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무엇을 실천하겠습니다라고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